어리적 내 세상 잠 못 이루게 했던 가장 뜨겁던 수학여행 다시금 불어온 경주바람 내 마음 녹였지. 여러분의 멋진 경주 여행이 그냥 그저 그런 기록으로 남겨지면 뭔가 서운하잖아요. 보다 특별하고도 색다른 기념품으로 여러분들의 여행을 멋지게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경주를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색다른 기념품이 있습니다.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담은 쿠키부터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슈링클스 액세서리까지 경주를 담은 이색 선물들 지금 공개합니다. 멋스러운 한옥이 반기는 이곳은 경주 산죽 한옥마을. 경주에 여러 문화재를 담은 이색 기념품이 있다는 소식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엔 어떤 멋진 선물이 기다릴까요? 어머, 사장님, 제가 지금 경주를 가득 담은 기념품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곳 쭉 둘러보니까 경주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여기에 경주를 가득 담은 문화재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쿠키 아니에요? 네, 쿠키예요. 오, 또 자세히 보니까 이거 첨성대, 그리고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 맞죠? 네, 맞아요. 경주를 찾았습니다. 넓은 한옥 카페에서 만나는 문화재를 품은 쿠키. 초코, 커피, 바닐라 같은 익숙한 맛 안에 첨성대와 성덕대왕 신종, 그리고 신라 금관까지 경주를 대표하는 7가지 문화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경주가 하나하나씩 다 담겨져 있네요. 또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내가 봤던 경주를 하나씩 추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쿠키에다가 경주를 담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단순한 쿠키를 넘어서서 이 경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주를 표현하고자 함께 디자인해서 만들게 된 제품입니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첨성대인데 첨성대 위에 뭐가 하나 그림이 또 있어요? 얘도? 이게 뭐야? 신라의 미소인데 신라의 미소도 옆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경주를 상징하는 꽃인 개나리가 함께 디자인된 쿠키고요. 이쪽에는 경주의 새인 까치가 함께 디자인된 쿠키예요. 오, 상징하는 것들까지 같이 네. 또 디자인을 하신 네. 거군요. 7가지 맛에 담긴 7가지 문화재. 거기에 경주를 상징하는 동식물까지 모두 담긴 쿠키인데요. 색다른 기념품이 된 이 쿠키는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2018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으로 여성 발명 엑스포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고요.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상까지 받은 쿠키라고요. 와, 여기가 그 멋진 쿠키들이 또 만들어지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쿠키들이 뭐 보기에도 예뻤고 또 여러 가지 경력들도 화려한 쿠키들이긴 했지만 또 재료 속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다면서요?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를 꺼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고요. 뭐 인공 색소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뭐 커피나 초코나 뭐 홍국 쌀가루나 뭐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쿠키입니다.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저 반죽들로 제가 오늘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가 보죠? 뭔가 분홍색, 저거 초코일 것 같고 저게 커피인가? 이건 뭐죠? 이건 얼그레이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또 맛을 네. 살려서 제가 한번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반죽을 얇게 밀어주고요. 둥글게 쿠키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쿠키마다 사장님이 직접 그리고 디자인한 경주의 문화재들을 하나씩 찍어 모양을 내고 오븐으로 쏙!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쁜 쿠키들이 맛까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맛보는 즐거움까지 있었고요. 이게 확실히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들어진 쿠키다 보니까 다른 과자들과는 좀 다른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주의 문화재가 숨어져 있는 쿠키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제격일 것 같습니다.
경주를 담은 두 번째 선물. 이번엔 또 어떤 기념품을 만나게 될까요? 아기자기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딱 봐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죠? 곳곳에 지금 액세서리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저는 오늘 경주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찾으러 왔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슈링크스 공방인데요. 슈링크스와 레진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링크스?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슈링크스라는 게 뭔가요? 특수하게 만들어진 종이가 있는데요. 그 종이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오려서 오븐에 구우면 컸던 종이가 7분의 1로 줄어들면서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다양한 액세서리도 만들고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우면 7분의 1로 줄어든다는 종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슈링클스는 열에 수축하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특수한 공예 재료인데요. 어머머, 보이시나요? 오븐에서 작아지고 단단해진 슈링클스입니다. 저는 사실 슈링크스 공예라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특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경주를 좀 제대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좀 갖고 싶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념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슈링크스를 가지고 경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계절을 담은 꽃 액세서리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경주하면 벚꽃, 연꽃, 또 이팝나무 등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슈링크스로 이제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고, 경주하면 금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금관에는 이제 고곡이 주렁주렁 이렇게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 고곡 디자인을 이 슈링크스와 레진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곡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에 접목시켜서 기념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곡 형태로 만든 액세서리는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올해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고곡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 신라왕들의 보석이 이제는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얘 예쁘다, 얘. 얘. 알록달록하게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고곡인 거죠? 네, 이것도 슈링크스로 고곡 디자인을 만든 귀걸이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이제 입선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더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이거 마스크 스트랩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마스크 스트랩을 많이 착용하시는데요. 이제는 이제 필수를 넘어서 이제 패션으로 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예쁘게 많이들 이제 착용을 하세요. 이 고곡 디자인, 고곡을 이렇게 달아서 네, 좀 아래쪽에 달면서 이렇게 착용하면 이제 귀걸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여기 걸면 네. 여기 그러네요. 이거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장식을 넣어서 좀 더 이제 예쁘게 착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끈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예쁘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패션 소품으로 또 활용을 하면 좀 더 마스크가 시원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경주 기념품도 있지만 슈링클스 공방인 만큼 누구나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경주 기념품도 있다는데요. 이지혜 리포터도 도전! 예쁜 경주 그림들을 골라 색칠하고 오븐에 구워봅니다. 이제 바닥면에 레진을 바르고 슈링클스를 붙여주면 짜잔! 크기는 줄어들고 단단하면서도 예쁜 액세서리로 변신! 금세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짜란! 이렇게 예쁜 키링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아니,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가 살짝 실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완성품을 보니까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정말 기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만드는 과정이 또 슈링클스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만의 여행을 직접 이곳에 담을 수도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념품, 그리고 또 아까 맛있는 쿠키까지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손 가득 멋진 기념품을 들고 간다면 이 여행을 좀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새로운 방법. 경주 문화재가 담긴 글루텐 프리 쿠키부터 슈링클스로 만드는 나만의 액세서리까지 조금 더 특별하게 경주 여행을 기념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싱싱한 농수산물은 기본, 따스한 인정은 덤. 오늘의 로컬 레시피는 오천장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 박동지입니다. 제가 오늘 5일장에 와 있는데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 여기 오면 먹을 게 많거든요. 자, 아주 싱싱한 재료들이 있는 5일장. 과연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시려고 참 이렇게 저를 데리고 왔는지 한번 조학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요 또 이렇게 다행히 5일장입니다. 네. 야, 우리 어머님들이 좋은 재료를 많이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저 많고 많은 것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도대체 뭘까요? 봄바다에 꽃이라 할 수 있는 멍게예요. 멍게? 멍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 네. 야, 여러분 이 횟집에 나오는 이 멍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리를 만들지 궁금한데요. 먼저 싱싱한 재료부터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계절의 시계가 가장 정확한 곳 중 한 곳이 전통시장이죠. 제철을 맞은 싱싱한 수산물들이 제각각 매력을 뽐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멍게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어머니 우리 그 멍게 싱싱한 거 있어요? 예예. 오. 오늘 멍게가 어때요? 멍게 좋아요. 멍게도 제철이 있어요? 예예. 남해는 끝났고 지금 보통 동네 이제 제철이에요. 야, 저는요. 이게 횟집에 가면 맨날 나오니까 네. 이게 멍게가 제철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지금 동해 쪽은 지금부터 제철이라고 하니까 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밥상은 멍게를 준비를 했답니다. 역시 네, 네, 알겠습니다. 바다의 향과 맛을 가득 머금은 멍게. 과연 어떤 건강한 요리로 변신할지 기대해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철 맞은 동해의 멍게를 한철만 즐기기엔 너무 아쉽죠. 멍게의 향과 맛을 사철 즐길 수 있는 기특한 레시피. 멍게젓 비빔밥으로 바다의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자, 촉촉하게 비가 오는 5일장에서 싱싱한 멍게가 왔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준비된 멍게 비빔밥, 그 기존의 우리 멍게 비빔밥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보통 이게 활멍게를 많이 사용해요. 그냥 사가와서 바로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멍게가 봄철, 지금 제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오래 붙들고 있고 싶듯이 그렇죠. 이 멍게젓을 담아서 사계절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고 또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젓갈로 깊은 맛과 오래오래 사계절 먹을 수 있도록 멍게 젓갈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이게 뭔가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 그럼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멍게. 자, 이분이 옷을 벗으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자, 기존에 보셨던 것들이고요. 자, 지금 젓갈을 만드는 재료로 요게 뭐죠? 궁금해요. 이거 용안육이에요. 용안육? 네, 단맛도 오. 강하고. 자, 요거는 소금. 소금. 그거는 이제 비린 맛을 잡아주는 술. 술? 네. 무슨 술이요? 생강술. 생강술. 네네. 자, 이건 뭔가요? 이게 양파고 마늘이에요. 가루로 만든? 네네네. 젓갈에는 가루를 썼거든요. 요즘은 슈퍼에 가도 다 있더라고. 예전에는 일일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줬는데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양파와 마늘, 가루. 요게 이제 젓갈 재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밥으로 왔습니다. 비빔밥을 위해서 여기 가진 네, 야채. 제철에 나는 야채들. 예, 그리고 걔는 이제 용안육을 그거고요. 조리는 거. 자, 요거는 김, 그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는 야채들. 예, 쭉 요렇게 우리 비빔밥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었는데 네네. 얘가 또 뭔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멍게 찬 성질을 잡아주는 강황이에요. 강황. 네네. 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네네, 재료가 밥 지을 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한번 쫙 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멍게젓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쓴맛이 나는 멍게 내장은 제거해서 손질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물기를 빼줍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용안육을 넣고요. 소금은 넉넉하게 넣습니다. 양파가루, 마늘가루, 생강가루, 그리고 고춧가루와 멸치 액젓을 넣어 버무려주면 익을수록 맛있는 멍게젓 완성! 야, 이 젓갈이 갓 만들어졌는데도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먹어도 뭐. 네, 하지만 오늘은 젓갈이니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아까 기억에 남았던 재료가 용안육이라는 건데요. 네, 처음 네.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용의 눈을 닮았다 해서 용안육이라 하는데 음. 이제 면역력이 좋고 심신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신제거든요. 야, 요즘 꼭 먹어야 되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매실액기스나 뭐 달콤한 거 설탕 이런 걸 쓰는데 용안육 자체가 달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아, 그러니까 매실액기스 대신으로 용안육을 쓰시면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하루에 40g 이상만 안 먹으면 돼. 자, 그리고 아까 그 재료 중에 사실 그 마늘, 양파는 집에 그냥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루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젓갈에 이제 그냥 생마늘을 쓰거나 뭐 이러면 물이 질척질척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빔밥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지도 않고 또 숙성시키면 가루가 깊은 맛이 나요. 어우러져 가지고. 자, 그럼 이제 맛있게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뭐 한겨울하고 한여름 빼고 보통 이런 날씨에는 한 이틀 실온에다가 한 이틀 둬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생마늘 찍어갖고 냉동실에 보관하듯이 네네네. 얘도 얇게 펴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다가 해먹고 싶을 때 그냥 칼로 뚝뚝뚝 잘라서 이렇게 잠시 내놓으면 녹으니까 비빔밥에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계절 정말 맛있는 멍게 비빔밥, 멍게를 먹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젓갈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시켜가지고 드시면 된다. 네네. 이제 멍게젓 비빔밥을 만드는데요. 강황가루를 넣고 지은 밥에 갖가지 제철 채소와 해조류를 넣습니다. 용안육 조림도 있다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멍게젓을 잘게 다져서 올려주면 바다의 향과 맛 그리고 건강함까지 눌러 담은 멍게젓 비빔밥 완성! 자, 이제 쓱쓱 비벼서 먹을 일만 남았네요. 야, 이 밥을 비비는 동안 멍게 향이 그냥 코를 간질간질 너무너무 막 입안에 군침이 돌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멍게를 넣을 때 말이에요. 젓갈을 보통은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졌어요? 예, 멍게 비빔밥은 멍게를 먹는 게 아니고 멍게 향을 먹는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굵으면 밥하고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비빔밥은 재료들이 좀 잔잔잔잔잔한 게 좋은 거죠. 서로 섞여야죠. 아, 그래서 향이 이렇게 깊었구나. 혼자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큼직한 것도 넣고 잔잔하게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져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간장에 고춧가루와 청양고추 등을 넣은 양념장을 조금 넣어서 골고루 비벼준 뒤 크게 한 입 먹는 순간 이미 다음 숟가락을 부르는 마성의 별미 멍게젓 비빔밥의 매력 대단하죠? 야, 진짜 향기에 취하고 용안육의 달콤함에 취하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용안육이 딱 씹힐 때 달달한 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또 약재인데 진짜로 이게 독특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나 뭐 이런 걸 넣어서 생기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 게 아니라 그 용안육을 딱 씹을 때 그때만 다니까 그렇지. 골라 씹는 재미? 자, 이제 멍게 비빔밥 사실은 집에서 해 먹는다는 거 엄두도 못 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 가면 다 손질해 주세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했지만 시장에서 다 손질을 받아와서 젓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한번 맛있는 멍게 젓갈 비빔밥을 집에서 드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도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바다의 맛이 그리울 때, 좀 더 특별한 별미가 필요할 때, 입맛 충전해서 기분 전환까지 책임질 멍게젓 비빔밥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각사각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나무 깎는 소리.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을 주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에 반해 나무집을 지어온 20여 년의 세월. 이제 문경시 산양면의 털을 잡고 나무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경살이 11년 차 장동철 목수가 조각하는 목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슥슥 삭삭 나무 깎는 소리로 경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경북 문경시 산양면. 이곳에서 나무에 푹 빠진 한 남자, 오늘의 주인공 장동철 씨를 만났습니다.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동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드 카빙을 위주로 하는 목공방, 수작업 목공방입니다. 도마, 숟가락 등 생활용품부터 고급스러운 뽐내는 볼펜 등 소품까지 나무로 만들지 못하는 분야가 없다는데요. 장동철 씨는 많은 지역 중에서 왜 문경에서 나무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문경 세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연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귀촌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1년째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에 반해 나무집을 지은 지 언 20년. 고향 용인을 떠나 문경의 털을 내리고 나무와 오순도순 살고 있는 목수 장동철 씨. 나무집 짓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더 쉬운 거고,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하고 형상화를 시킬 때 어떤 건축물에 도면화 작업이 쉽고, 그 다음에 공기가 짧고, 짓고 나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철거를 했을 경우에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집이 목조주택이라 보면 되죠. 평범한 나무가 작품이 되는 공간. 나무마다 제각기 가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를 사용한다 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한다는 말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나무의 결이 단단하고, 그리고 목리가 아주 예쁘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드우드, 그리고 목리가 아주 예쁜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목을 말리는 것부터 다듬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목공예.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실천 중인데요. 예전에는 나무집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 동안 나무집을 짓다가 집 짓는 일에 조금은 이제 체력이 부담이 되니까 소목수로 돌아선 거죠. 지금은 이제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런 가구들을 부탁을 해와서 공방을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나무와의 인연. 이제 장동철 목수에게 목공예란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의 인생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가진 결들이 다 다르듯이 목공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쓰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획일화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을 주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조각돌을 대기만 해도 품고 있던 무늬를 내어주는 나무들. 작은 소품을 비롯해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공예 작품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건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반 종류나 아니면 소반 종류, 그다음에 뭐 화병, 그러니까 소품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또 차도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장동철 목공예 작가의 최애 작품은 바로 의자.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애정 또한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의자를 많이 좋아해서 이런 편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들게 된 것 같죠. 이런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수공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슥슥 기분 좋게 나무 가는 소리가 작업실을 채우고 투박했던 나무 한 덩이가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쉽게 버려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이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정성을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가 가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수업도 한창.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조용히 나무를 깎다 보면 머릿속 가득했던 잡념도 사라지기 마련. 또 집에서 사용하시는 수저나 아니면 저분, 그 다음에 스푼, 티스푼, 그 다음에 조그만 소량의 접시들, 그런 것들을 오디카붕으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죠. 나무가 지닌 본연의 모습을 통해 공예의 가치를 더하는 장동철 목공예 작가. 때론 데이고 나무에 스쳐 성할 날이 없는 그의 손은 또 다른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를 좀 표현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내년의 주제, 이제 전시의 주제는 나, 오늘의 나, 어제의 나, 아니면 미래의 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조각 작품으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목공예를 통한 귀촌 생활을 완성해가는 목수 장동철 씨. 그가 나무와 함께 이루고픈 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드커빙 수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목표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목제품이 좀 더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빠져드는 목공예의 세계.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행복을 주는 사람 장동철 목수의 공방엔 앞으로도 일상과 함께하는 나무 이야기가 가득할 겁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여행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한 잔의 여유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요, 이 커피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요, 커피와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이 바리스타에서부터 커피 농부가 되신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커피로 일궈낸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오름자락. 이곳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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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제주에 커피나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이겁니까? 예, 커피나무죠. 커피나무가 제주에서 잘 돼요, 이렇게. 예. 전 처음 봐요. 예. 제주도에 커피나무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게? 원래 이 커피나무가 네. 화산 지역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가 이 화산토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나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문제점이 이제 너무 추우면은 얘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잎이 떨어지고 동사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더운 나라가 원산지인 커피는 제주의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데요. 어려움은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원래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워서 얻는 거죠. 학습해서 얻는데 한 가지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커피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내가 가장 커피나무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키우니까 뭐 그런 대로 잘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일 와서 이제 들여다보고 뭐 물 주고 가위치고 병충 맞고 그럼 이렇게 쭉쭉 잘 크잖아요. 9년 전 전원 생활의 낭만을 찾아 제주로 내려온 김영한 씨. 당시 커피는 국내에선 관상용으로 키울 뿐 원두 생산을 위해 커피나무를 기르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면은 요게 지금 커피 열매거든요. 커피 열매를 이렇게 까면은 이런 식으로 알갱이 2개가 나와요. 얘를 이제 다시 한번 까면은 이 안에 생두가 또 이게 미끄럽고 미끌미끌하죠. 65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김영한 씨. 카페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다가 직접 커피를 재배해보고 싶어 무작정 커피나무를 키우게 됐는데요.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글쎄 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뭐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컨설턴트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한 60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아날로그 세계로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64살 때 짐 싸갖고 내려온 거죠. 커피 재배는 성공했지만 커피 맛이 좋지 않아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전하게 되는데요. 열어보자. 자자자. 예. 예, 커피. 얘가 이제 커피 생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잠깐 이제 술 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술 한 잔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세계 최초의 커피 와인입니다. 커피 향이 나요. 살짝. 마셔보겠습니다. 살짝 산미도 있고요. 그렇지. 달달한 맛. 약간 달콤한 것도 있고. 커피 맛도 느껴요. 커피도. 이거 커피 와인이지 이거. 네. 제가 흔히 먹던 와인이랑 다르니까. 전혀 다르죠. 야, 이런 맛이 있구나. 이 기계는 이제 증류기입니다. 증류기인데 여기 이 밑에다가 이제 와인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증류가 돼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거쳐서 일로 내려오면서 이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증류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증류주를 약간 커피 맛이 나게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꼬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꼬냑입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커피를 브랜딩해서 커피 향과 맛을 내는 커피 꼬냑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을 하는데요. 몇 년 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커피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가 일궈낸 노력의 결과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덕업일치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허든 거 뭐 이렇게 연장해서 크고 그러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도 별로 잘 안 마시고요. 근데 저는 뭐 술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이 좋아하면은 오히려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언제 휴대폰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그게 오히려 기존에 휴대폰 만들어 본 사람은 그 고정관념이 쌓여서 아이폰 같은 걸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 시대에 좋아할 수 있는 커피가 뭔가, 와인이 뭔가, 그거를 학습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술을 못 마시고 커피를 잘 안 좋아했다 하더라도 저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여 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40대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마케팅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로 활약했는데요. 60이 넘어 커피 농부가 된 그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제주 와가지고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하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학습을 했고 커피 와인을 뭐 만들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다. 그렇고 우리가 100살을 살아가려면은 제가 아직도 지금 73세지만 제가 한 9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살을 사는 거는 뭐 살아봐야 되겠지만 90살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일을 찾아서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됐다. 그래서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이룩하는 그 과정, 그게 즉 행복이고 내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에서 커피나무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꿈을 꾸는 커피 농부 김영한 씨. 틀에 갇힌 생각만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갖는 게 가장 도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어느 직장에 있었다고 그걸 날 고정시키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개발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과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 직장에서 무슨 마케팅 전문가고 교수였다. 그거 빨리 잊어먹어야 돼. 그거 잊어먹고 새로운 어떤 문을 향해서 열어 제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학습하고 도전하고 실패가 있다고 그래도 또 뚫고 나가고 그게 지금 필요한 거죠. 커피와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한 김영한 씨. 65세 커피 바리스타가 되고 66세는 커피 로스터, 69에 커피 와인 메이커가 되기까지 그의 도전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 3막도 기대해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짱하면은 아무래도 힘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 먹으러 갑니다. 시원하게 뻗은 율하천이 돋보이는 김해시 장유에 왔는데요. 오늘의 맛집은 싱그러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저희 기력 좀 회복하고 싶어서 장어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가게는 장어 요리 전문점으로 대표 메뉴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탕가구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어구이 정식이 있고 소금과 양념 두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반반구이가 있습니다. 별식으로 장어 탕수육도 추천드립니다. 장어 먹기 전 가게 감상하고 가실게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식물로 꾸몄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물들만큼 특별 대우받는 장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받고 있는데요. 구워도 맛있고 탕으로도 일품인 붕장어를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에 장어 뼈 대가리 그리고 장어 몇 마리를 넣고 국을 끓입니다. 본격 점심시간. 사장님 주문이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사장님 우리 장어구이 정식 4인분하고 장어 탕수육 됐자. 우리 덩치만큼 좀 많이 주이사. 네, 감사합니다. 30초 1분으로도 맛 차이가 나는 장어. 가장 맛있게 드시라고 주문 즉시 구워서 나갑니다. 어떻게 굽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어는 구워보면 굽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끝질이 좀 바삭바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출들을 제가 직접 해드려야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십니다. 장어는 이 세라믹 판으로 노릇노릇 구운 다음에 토치로 분량을 살짝 입혀주면 맛있게 굽힙니다. 마무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손님들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사장님이 직접 구워서 그런지 더 맛있고 겉은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해. 맛있네.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장어구이를 좀 더 제대로 즐기려면 양념과 소금, 반반구이가 안성맞춤. 상추에 방어도 올리고 저 이렇게 마늘을 쌈장에 찍어서 올리고 장어를 이렇게 장에 찍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장어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탕수육으로. 일반 탕수육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주재료가 돼지고기에서 장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비법이 있는데 전분가루를 불겨놓은 전분가루를 쓰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을 튀겨냅니다. 첫 번째 튀길 때는 약간 1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두 번째 튀길 때는 170도 이상의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탕수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소스 맛이 깊이 배도록 같이 볶아내는 건데요.
바삭함은 그대로 소스를 맛있게 먹으니까 한 입 먹으면 그냥 우리 일반 탕수육보다 이거 이제 장어라서 비릿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담백하게 맛이 있어요. 바삭하고. 사장님이 직접 구워서 나와주다 보니까 저희가 굽지 않아도 되고 이 가게 안에 연기가 또 차오르지도 않아서 좀 더 상쾌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장어 요리로 맛과 건강 챙기시고 분위기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장한 장어로 여름이 오기 전에 건강 챙기세요.